글 쓰고 책 만드는 목회자 소재웅이라고 합니다. 우선 어릴 때 꿈이 이제 신문 기자였고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글을 잘 쓰고 싶었고,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싶었고, 계속해서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언젠가부터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작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, 그리고 한 사람의 좀 삶을 담은 이야기를 내가 가진 느낌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문체를 가지고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글을 써오게 됐습니다. 글쓰기라는 것이 글 쓰는 삶으로 연결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글쓰기가 하나의 중요한 툴이 되게 되면은 나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꿈을 꾸거나 내가 어떤 희로애락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을 소화함에 있어서 글쓰기가 주는 유익이 저는 정말 크다는 것들을 클래스 갈 때마다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, 사실은. 꿀팁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.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제가 늘 사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. 사람마다 예를 들어 말투가 있잖아요. 뭐 강호동 같은 말투가 있고 유재석 같은 말투가 있고, 근데 누군가의 말투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결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글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.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글을 쓸 때마다 고유의 문체나 고유의 스타일, 그리고 귀엽고 그 사람의 눈에만 들어오는 글쓰기 소재와 주제가 있거든요. 그것들을 실은 발견하는 게 어려운 듯하지만 또 어렵지가 않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 자신만의 글투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재단 이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냥 다짜고짜 이메일을 보냈어요. 제가 이러한 꿈을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. 한 청년의 꿈을 좀 지지해달라. 근데 그분이 정말 놀랍게도 그 다음날 저한테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그 해 한 2번 정도 LA랑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이랑 보스턴으로 오가면서 좀 많은 농구 경기를 보고 왔고, 경험하고 봤던 것 토대로 좀 많은 스포츠 칼럼도 쓰고 제가 나름대로 스포츠 채널도 하나 개설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저로서는 선물 같은 여행을 좀 갔다 왔던 것 같아요.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유명한 서점이 있어요. 시티라이트 북스토어라고.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서점 10개 중에 들어가는 서점이라 하더라고요. 그 당시 그 서점에 가서 서점 구경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영감을 받고 왔어요. 그래서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서점을 꼭 만들어야겠다. 제가 사는 일산에 있는 버티고 서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서점의 그 주인이, 그 사장님께서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.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책으로. 근데 제목이 너무 재밌고, 그리고 일산 주민으로서는 너무 소중한 서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생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은데 그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응원하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SNS에 좀 홍보해드리고 싶어서 그 글을 올렸어요.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좀 더 접목시키고 좀 더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저로부터 비롯된, 그러니까 소재웅만의 본연의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글씀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. 사실 기존 교회들은 좀 많은 사역들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처 하기 힘든 사역들, 실은 글쓰기와 특화된, 사실 글쓰기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역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특화시킨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글씀교회라고 지어봤는데, 글씀교회라는 뜻에는 글쓰기와 말씀이 합쳐져 있습니다. 이 안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스토리를 쌓아나가고 이 스토리가 쌓였을 때 나중에 오프라인으로까지 연결 싶은 마음 속에서 일단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고요. 글씀교회라고 해서 뭐 글만 쓰는 교회는 아니고요. 지금 현재 저희 가족들끼리 자그마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,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. 2020년 여름 정도에 공황장애가 오셨고 그 해 연말 정도부터 그것이 좀 우울증으로 전환되셔서 한 1년 정도 힘들어 하시다가 작년 6월 말에 조금 가족으로서는 무척이나 힘든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. 또 저희 어머니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글쓰기, 또 가족들의 마음을 담은 어떤 책들,
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보고 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사실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방식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물론 그것도 힘들 수 있지만 결국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, 상실했다는 게 사실 근본적인 아픔이더라고요. 정말 충분한 애도 기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충분한.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겨내야지. 다른 사람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?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상실했을 때는 정말 나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역으로. 이기적으로 느껴질 정도로. 내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최대한 나를 위한 시간을 주면서 충분히 울어주고 충분히 그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물론 누구나 가능하진 않을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애도를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. 그것은 저한테는 이제 글쓰기였던 셈이죠.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수많은 조직과 공동체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별로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너무 빨리 슬픔이란 것을 생략하고 그것을 즐거움이나 혹은 기쁨이나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어떤 무언의 압박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. 그런데 실은 온전히 슬퍼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기쁠 수 없고 온전히 슬퍼하지 않고서는 다른 감정이 그 안에 들어설 수 없더라고요.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책을 4권을 썼는데요.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고 한 2권을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MVP 유디얼이란 책인데요. 1984년도 이제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 MVP 출신 선수인데 그 선수가 선수로서 나름대로 화려한 시절을 보냈지만 은퇴 후에 코치로서는 실은 잘 풀리진 않으셨어요.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 그 선수의 삶이 좀 소중하다고 느낀 그분의 고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집필 의뢰를 하셔서 그 책을 쓰게 됐어요. 한 인생에 담겨있는 제 희로애락을 좀 발견하게 됐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써내려간 책이에요. 그러니까 화려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한 남성의 어떤 있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책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책으로 남아 있고요.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실 때 이제 어머니와 저 사이에 있었던 한 60여 개 에피소드를 제가 정리해서 쓴 책이 있어요. 어머니 아플 때 그 책을 선물을 드렸었고 장례 후에는 제가 이 책을 조금 예쁘게 다듬어서 조문객들한테 선물로 보내드린 나의 아름다운 엄마 김영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인생에 소중한 책이 된 것 같아요. 사실 그 안에 뭐 그렇게 거창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저랑 엄마 사이에 벌어진 너무 소중한 60개 정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라 그 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제가 진짜 한 20-30번 읽은 책이 있는데요.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잖아요. 그 소설가가 쓴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고 어떠한 이유로 소설을 쓰게 됐고 어떠한 자세로 쓰고 있고 글 쓰고자 했을 때 무엇을 써야 되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일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세계를 향해 뛰어들게 되었는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인생이 쭉 담겨 있어요. 그런데 그 책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작가 지망생이나 저처럼 글을 쓰는 사람한테만 유효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정말 도전하고 싶거나 어떤 부분에서 좀 나만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석 같은 내용들이 정말 너무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어요. 지금도 저는 어떤 삶의 용기를 얻고 싶거나 정말 글 쓰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어떤 탄력을 받고 싶을 때 그 글을 보면 신기하게 다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키가 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그 책을 제가 정말로 강추를 드립니다. 저한테 되게 소중한 꿈이 하나가 있는데요. 제가 김연아 선수의 삶을 담은 전기 혹은 자서전을 한번 써보고 싶은 꿈이 제 안에 있어요. 제가 이 꿈을 또 굳이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꿈을 나누게 되면 그 꿈을 제가 또 책임지고 싶어질 것 같아서 그 꿈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.